네,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시험 전 마지막 통합과학, 지구과학 파트 수업입니다. 오늘 할 거는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및 추가 보충 설명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자습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 간단한 보충 영상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었냐면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 패드가 처음이다 보니까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판의 경계의 유형이죠. 유형이라고 볼까요? 유형. 여기까지 안 나오나 보네요. 유형. 첫 번째로 수렴형 경계가 있었고요. 수렴형 경계. 두 번째로 발산형 경계. 세 번째로 보존형 경계.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경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스타일인지, 그다음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배우고 마칠게요. 수렴형 경계는 쉽게 말하면 색깔을 바꿔볼까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아니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판이 서로 가까워져야겠죠. 가까워지는 경계. 밑에 있는 발산형 경계가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마지막으로 보존형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는다. 여기까지가 각 경계의 특징이었고요. 화살표로 본다면, 그림으로 본다면 얘는 수렴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발산형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질 거고요. 보존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해됐죠? 총 세 가지가 있었다. 이어서 수렴형 경계의 종류에 대해서 봅시다. 종류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총 세 가지로. 먼저 이 두 가지는 같은 거라서 쌤이 한꺼번에 묶어서 좀 볼게요. 해양판과 해양판 혹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을 때는 어쨌든 해양판이 하나 이상은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섭입이 가능해져요. 섭입.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섭입대라고도 부릅니다. 섭입대. 그림을 잠깐 그렸다 지울게요. 이렇게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파고드는, 요렇게 지하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 수 있는, 여기를 우리가 섭입대라고 부르고요. 대륙과 대륙으로만 이어져 있는 여기에는 두 대륙판의 밀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하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가 없어요. 서로의 밀도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하 깊숙한 곳까지 판이 파고들 수가 없고 충돌만 하고 말아요. 이런 데를 우리가 충돌대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죠? 해양판이 하나라도 속해 있으면 섭입대가 되는 거고요. 대륙판끼리만 있을 때는 충돌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은 요 그림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라고 볼게요. 해양과 해양. 이쪽에서 막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열과 압력이 충분히 가해지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답니다. 이러면 우리가 화산이라고 부르죠. 화산. 그래서 섭입대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지진도 볼까요? 지진. 지우개 없나요? 여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지우개입니까? 이거 지우개인가요? 맞네요. 충격적인 사실. 다 지우자. 어쨌든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이 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막 끓기면서 내려갈 거예요. 구궁 끓길 거란 말이죠. 응? 뭐야?
이건가요? 이걸 해야 되네. 이렇게 막 끓여갈 거란 말이에요. 끓여.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겠죠. 지진. 그러려면 지진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지진의 종류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여기 적혀집니까? 지진의 종류.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지진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진원과 진앙으로 먼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진 하면 진원과 진앙. 진원은 지진의 근원이에요. 지진의 근원.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 지진 발생했어. 그러면은 단면을 그려보면 그 땅이 있을 때 땅이 쩍 갈라지면서 여기서 빵 하고 지진이 발생했어요. 여기를 우리가 진원이라고 불러요. 진원. 그 진원에서 지표면 위로 올라온 지점, 지표면 상의 지점, 여기를 우리가 진앙이라고 불러요. 진원과 진앙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원이 지진이 발생한 그 장소, 지하죠, 지하. 좀 치고 할게요. 지하에 깊숙한 곳을 진원이라 부르고, 그 집 수직으로 올라와서 지표면과 만나는 곳을 우리가 진앙이라 부릅니다. 진앙. 지진 올라와서 앙 하고 부딪힌다라고 해서 진앙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지진은 진원과 진앙으로 처음에 구분을 하고, 진앙은 이제 살짝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지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진의 이름을 부른다.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지표면 근처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천발 지진. 좀 지우고야겠다. 진원의 깊이가 지표면 근처일 때를 우리가 천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천발 지진. 지하 깊숙한 곳, 지하 깊은 곳을 우리가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신발 지진. 그 지진의 이름은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중발 지진이라는 것도 애매하게 이렇게 천발과 신발 사이에 중발 지진이라 불렀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상에서 중발 지진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 사이에 중발 지진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천발 지진의 지표면이라고 했는데 깊이로 따지면 대략 지하 약 70km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대충 한 100km 정도보다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우리가 천발 지진이다라고 부르고요. 신발 지진은 약 한 지하 300km 정도 더 깊은 곳을 우리가 신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진은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크게 뭐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으로 나뉜다. 지하 깊숙한 곳은 신발 지진, 지표면 얕은 곳은 천발 지진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해양판이 존재하는 섭입대에서는 판이 지하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섭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원이 지표면도 되고 지하 깊숙한 곳도 다 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화산활동 있고, 지진은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충돌때는, 여기 밑에 거 지우고 볼게요. 충돌때는 두 대륙판이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 깊은 곳까지는 판이 섭입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두 대륙이 막 부딪히면서 습곡산맥만 이렇게 만들어질 뿐, 대륙판 두 개가 부딪히면서 습곡산맥만 만들어질 뿐 지하 깊숙한 곳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과 압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화산활동도 일어나지 않고요. 지진도 천발, 중발, 끼케야 중발까지만 일어나요. 즉 중요한 건 뭐다?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신발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어디서? 대륙과 대륙의 충돌 경에서. 이해됐습니까? 화산활동도 없고
신발 지진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대륙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 즉 충돌대에서의 변화였다. 발산형은 해양도 있고 대륙도 있어요. 둘 다 화산 일어나고요. 지진도 둘 다 천발 지진까지밖에 안 일어나요. 이해됐습니까? 해양과 해양,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은 일어나지 않고 화산 활동은 둘 다 일어난다.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마지막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요. 지진도 천발 지진까지만 일어나요. 오케이. 그럼 정리. 지금부터 쌤이 하는 말은 일부러 안 적을 거예요. 왜냐면 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도움이 될 거니까. 근데 적어 놓으면 수업은 하나도 안 듣고 그 부분만 딱 캡처해가지고 딱 외우고 이렇게 할까봐 쌤이 지금부터 말로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핵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해양판이 존재하는가 여부로 일단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어디서? 수렴형에서 해양판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신발 지진까지 무조건 일어나요. 이해됐습니까? 반면에 해양판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발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 화산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렴형 경계에서는 해양판의 유무가 화산과 신발 지진을 결정한다. 이렇게 꿀팁을 하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수렴형이네, 해양판 존재하네. 그러면은 화산도 있고 지진도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나. 유일하게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전체 중에서. 이해됐습니까? 반면에 수렴형 경계인데 해양판이 없네. 그럼 뭐야? 지진도 신발 지진은 안 일어나. 화산도 없어. 이렇게. 그다음 또 특이한 게 지진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천발 지진은 전부 다 일어나요.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웬만하면 다 정답입니다. 경계에서. 두 판의 경계니까 어쨌든 부딪히긴 부딪힐 거 아니야.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지진은 전부 다 일어난다. 신발 지진은 어디서만 일어난다 대신 해양판이 존재하는 섭입대, 즉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해양판이 존재하는 섭입대 부근에서만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천발 지진이다. 화산도 웬만하면 다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두 군데가 보존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충돌대에서는 화산이 안 일어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시험 전 마지막 보충 내용까지 끝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기출 문제 같은 것도 쭉 풀어본다면 좋은 시험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자습을 하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 코로나 기간 동안 되게 싱숭생숭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려서 학업에도 정진하고 건강 관리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우리 우성고 학생들이 됩시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